우리는 매일 선택한다고 믿는다. 무엇을 할지, 누구와 함께 할지, 어떤 삶을 살지. 그러나 몇 년이 지나 돌아보면 이상할 정도로 같은 지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분명 매일 치열하게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같은 고민, 같은 불안을 이름만 바꿔서 반복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세상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여전히 이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날 때도 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같은 자리에 돌아온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의 근육은 그때보다 훨씬 단단해졌다는 걸.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나선 형으로 조금씩 위를 향해 성장하는 중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꺼이 내일로 걸어간다. 이 현상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다. 문화와 국경을 넘어 반복되는 인간 행동의 패턴이다. 직업은 바뀌고 사람은 달라지지만 우리의 선택 구조는 놀라울 만큼 닮아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반복 강박이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결말을 향해 달린다. 고통스러울지언정 낯선 성공보다는 익숙한 실패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문을 열었다고 믿지만 결국 같은 모양의 방에 도착하곤 한다. 하지만 이 반복을 비극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비로소 이 게임의 설계도를 손에 쥐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내가 왜 매번 비슷한 지점에서 주저앉는지, 왜 항상 닮은 꼴의 사람에게 상처받는지 이해하는 순간 변화의 틈새가 열린다. 구조를 바꾸는 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다음번 갈림길에서 늘 하던 선택이 아닌 가장 나답지 않은 선택을 딱 한 번만 해보는 것이다. 그 작은 균열이 수년간 반복되어 온 견고한 패턴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된다. 제자리 걸음처럼 보였던 시간들이 사실은 도약을 위한 분석의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당신의 다음 선택은 분명 이전과 다를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다. 인간은 이성적이며 깊이 생각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고.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 믿음은 어느 한 명문 대학의 실험실에서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자유, 의지로 선택했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뇌의 착각이었다면 어떨까? 오늘 우리는 당신이 왜 몇 년째 같은 지점을 맴도는지 그 지독한 패턴의 실체를 추적한다. 1970년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인간은 이익을 얻을 때보다 손실을 볼 때 2배 더 큰 고통을 느꼈다. 이를 손실회피 편향이라 부른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고통과 손실을 피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 메커니즘은 원시시대 맹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는다. 낯선 성공보다 익숙한 실패가 뇌에게는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우리 뇌에는 2가지 운영체제가 존재한다. 빠르고 본능적인 시스템 1과 느리고 이성적인 시스템 2다. 문제는 시스템 2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점이다. 뇌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아껴야 하고 결국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을 본능적인 시스템 1에게 맡겨버린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직업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도 선택의 구조는 놀라울 만큼 닮아있는 이유다. 우리는 이성을 사용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본능이 이미 내린 결정을 이성이 뒤늦게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현상은 개인의 의지력 부족이나 실패가 아니다. 문화와 국경을 넘어 반복되는 인간 행동의 거대한 패턴이다. 당신의 뇌는 그저 수만 년 동안 이어온 생존 공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비로소 이 게임의 설계도를 손에 쥐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가 왜 매번 비슷한 지점에서 주저앉는지, 왜 항상 닮은 꼴의 문제에 부딪히는지 이해하는 순간 변화의 틈새가 열린다. 구조를 바꾸는 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다음번 갈림길에서 늘 하던 편안한 선택이 아닌 가장 나답지 않은
불편한 선택을 딱 한 번만 해보는 것이다. 그 작은 균열이 수년간 반복되어 온 견고한 패턴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된다. 제자리 걸음처럼 보였던 당신의 시간들이 사실은 이 거대한 설계도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의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인지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된다. 당신의 다음 선택은 분명 이전과 다를 것이다. 당신은 정말 의지대로 사는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인류는 거대한 질문 앞에 섭니다. 어떻게 평범하고 선량한 이웃들이 그토록 끔찍한 학살에 가담할 수 있었는가? 1961년 예일대의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평범한 사람은 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가? 그리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실험을 설계합니다. 실험의 규칙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시험 참가자가 문제를 틀릴 때마다 참가자는 전기 충격 버튼을 눌러야 했습니다. 15볼트에서 시작해 치명적인 450볼트까지 참가자들은 단지 지시에 따라 버튼을 눌렀을 뿐이었습니다. 칸막이 너머로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려도 가운을 입은 실험자는 무표정하게 말합니다. 계속하세요. 실험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참가자의 65%는 상대가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들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밀그램의 결론은 간결하고도 서늘합니다. 사람은 선택한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구조에 복종한다. 그는 이를 대리인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시스템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믿는 순간 인간의 도덕성과 이성은 마비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